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입니다. 2024년 1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진세란. 이분이 죽다 살아났어요. 대장암 수술도 받았고요. 코로나19 시국에는 또 한 번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 후에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삶이라는 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하루이고 기쁨 그 자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한테 고난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보자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디선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삶의 핵심에 다다른다.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마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책은 실존적인 물음과 인생론적인 성찰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어나가는 재미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사례들이 풍성하게 모아져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한 한 줄은요, 이런 거예요. 죽기 전에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을 내밀기만 했더라면, 꼭 그렇게 했더라면, 감정을 더 중시하며 살았더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내용으로 전체 33가지의 후회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나에게 너무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고 자기 자비를 베풀며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는 못 해주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지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해주면서 가족에게는 또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런 거랍니다. 토이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들의 허물을 꼬집으면서 살아왔어요. 저한테 그럴 권리가 없었는데도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제 의도와 생각이 편하다는 그러한 생각에 했던 말들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제 기준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위에 2가지를 잘 살펴보면 인간은 역시나 청개구리예요.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신에게는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손가락질하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죠. 앞으로는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도 말고요, 알려고도 하지 말자고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 허물을 평가해 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대충 얼버무리면 그 사람도 발전이 없을 거라고.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꼭 맞는 법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음이에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답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직함에 뒤따르는 고통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맞나요? 자존심은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소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뜨겁다, 새삼스럽다 이런 말로 얼버무리면서 애써 외면해왔어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라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언제 가장 아픔을 받으셨나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줄 때? 근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의 감정을 저희들은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그 근거도 없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 냉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고요, 더 이해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저도 해볼게요. 다음이에요. 완벽주의를 버리고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보며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입니다. 결혼도 하고 식구가 늘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죠. 아, 저만 그런가요? 물론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실패보다는 실수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 건데, 실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것을 실수가 아닌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수라고 써놓고는 실패라고 읽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너무나도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실수를 여기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실수 고장 몇 개 해놓고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야, 그거 뭐 실수였는데 라고 털어버리자고요.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나도 완벽할 수 없다. 그럼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선 받아들이고요. 그에 따른 실수를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아먹으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조금은 더 너그러워지자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저에게는 너무도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정말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아무튼 완벽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정이 안 가요. 인간미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정주영 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8년에 23살의 나이로 쌀가게로 첫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제에서 쌀배급을 시작하면서 말아먹었고요. 25살 때 자동차 수리공장을 차렸는데 종업원의 실수로 또 불이 나면서 말아먹었죠. 이후에도 무허가 수리공장, 트럭 운수업도 시작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자동차 수리공장과 건설업도 파산 직전까지 가는 등 정말로 했다면 모든 게 실패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이 정주영 씨는요, 정주영 정신을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미퍼만의 그 백사장 사진 한 장과 우리 500원짜리 옛날 그 지폐 있죠? 그 지폐에 있는 거북선, 그 그림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버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차관을 받아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으로 최초의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었나 봅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여러분들, 실수에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실수잖아요. 다음이에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휴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답니다. 몸도 뇌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시력의 범위가 좁아지고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던 생각하는 힘도 약해지거든요. 특히나 40대부터는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쉬는 시간이 사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참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체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휴식도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잠깐 쉬기라도 하면 마치 경쟁에서 밀려나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어딘가 불안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자,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쉬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배우고 연습을 해야죠. 지금 100세 시대예요. 이 100세 시대의 인생을 지금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길게 봐야 돼요. 더 길게 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휴식도 자신만의 방법과 스타일로 가지셔야 됩니다. 뭐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것을 찾아보세요. 저는 우선 운동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남기는 것도 일종의 휴식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워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스트레스고, 사랑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열정이다. 후회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요. 행동한 일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행동해놓고 후회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후회하는 거죠. 자, 행동한 일에 대한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오래 남지 않아요. 남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시도하지 않은 일, 만일 그 일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동하지 않은 그 자체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시도하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그럼 죽을 때까지 후회하실 건가요? 후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일찍 죽음이라는 존재를 느끼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나락으로 빠질 듯한 실패를 막 봐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나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 결정도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죽을 것 같은 실패를 맛본 적이 있었나?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실패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설계를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후회할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하실래요? 아니면 설레이실래요? 읽어보시면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가슴이 뛰면서 반대로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설레임과 두근거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 보세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33가지 이유로 후회를 한대요. 이거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할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